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상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장의 주가 전망,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사실 전반적인 지수단의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했어요. 그런데 네.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였고 온디바이스 AI라든가 특별한 테마들이 유독 강했거든요. 과연 오늘 장은 어떤 10가지 종목들이 가장 궁금했을지 그 전에 지난주의 적중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김종희 이사님 10개 중에 9개 종목의 업앤다운을 맞춰주셨습니다. 굉장히 높은 정중률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10가지 수상한 종목 테마부터 보시죠. 2차 전지와 초전도체, 로봇, 반도체, 탄소 배출권, 제약바이오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실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5%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가장 수상한 종목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덕성,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급등 중이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나 봐요. 보합에서 마감을 두산 로보틱스, 에코와이, 셀트리온, 신라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종목 에코프로 머티 보도록 하죠.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 그 아쉬운 주가 흐름 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청약을 안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나 에코프로 머티는 예상 밖의 모습처럼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하루 쉬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무엇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까? 그 기간 동안. 네, 업황이 아닌 건 분명하죠. 다른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면 업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규 종목군들의 강세와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큰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덩치가 수급을 만드는 그런 양상인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시총이 5조를 돌파했을 때부터 일단 뭐 코스피 100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MSCI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네. 다만 뭐 코스피 100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MSCI는 과연 유동성 이슈를 채울 수 있을 거냐가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서 결국 커진 덩치가 누가 사든 상관없이 분명히 수급이 더 들어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상단에 매물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무언가 공격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 나눌 뭐 그린리소스 같은 신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상단에 매물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이면 구간일수록 오히려 더 신규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내가 종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한 10시 구간까지는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가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오늘 장의 급등에 대해서 가장 큰 배경은 최근 새내 기주의 그 관심, 그로 인한 매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그도 그런 게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체가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해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가 이렇게까지 선전하고 흥행하고 있는데도 다른 2차 전지주는 못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대장이 생겨나면서 에코프로머티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이 가격에 이 밸류면 얘 너무 싸잖아 하면서 원래 다른 2차 전지로 올라가기가 마련인데 네. 왜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일단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하락은 조금 멈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다시 옛날처럼 어떤 뜨거운 강세를 느끼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섹터로 봤을 때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섹터 안에서는 너무 지겹긴 했지만 항상 2차 전지 반도체 빼면은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2차 전지는 일단 급등했던 것을 되돌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다만 내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주가가 쉬어가면서 흘러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새로운 바이오 디젤이 나온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뭐 순수 수소가 땅 밑에 엄청나게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탑티어 E&P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석유 탐사 기업들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양상도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에서 불과 올 연초나 한 7,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움직이던 시장이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글로벌 EMP 기업들의 대표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에 돌아가는 양상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겠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물론 저는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만 지금 또 나트륨 전지라든지 27년부터 뭐 도요타가 뭐 전고체 전지를 뭐 한다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겹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줄 만한 다른 이슈가 필요하다. 결국은 실적이겠죠. 그래서 실적의 성장이 다시 이루어지고 NCM 계열의 배터리가 다시 큰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야 전체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의 제한적인 움직임은 여기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한 바도 좀 컸습니다. 좀 낙수 효과라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조 현상이 좀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수급 쏠림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2차 전지주들은 빛을 못 보고 있다라는 아쉬움.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밀어올리면 위쪽에서 누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공매도 자체가 멈춘 상황이니까 뭐 네. 시장 조성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아. 근데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밀어올리다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의 매물을 맞을 수도 있고 매물벽이 두껍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여전히 이제 상품이 살아 있으니까 그 상품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또 매도가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 있는 시장 조성자의 매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수급적인 차이도 종목의 갭을 더 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이런 새내기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차트 분석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오를 때에는 뭐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으면 뭐 계속 들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실 건지 에코프로 머티 업앤다운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저는 비교적 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핵심 포인트는 고점을 예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상장하는 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급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런 기대감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뭐 누군가는 비싸다라고 하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오른 주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고점 예단은 쉽지 않다. 그러면 5일선이 아니고 네. 저는 뭐 윗거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라든지 뭐 장대 음봉이라든지 저는 뭐 핵심 포인트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량을 대량으로 수반한 확실한 어떤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라는 관점일 텐데 제가 아마 시총 5조를 넘어가면서부터 기존에 생각했던 밴드의 상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이후에 주가는 더 올랐지만 저는 뭐 지금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다만 그 내려오는 신호는 발생하기 이전까지 고점을 닫아두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점을 정해놓고 딱 그 기준을 삼기에는 지금 워낙 또 수급도 세고 여기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가 거래량이 줄거나 혹은 뭐 장대 음봉, 윗꼬리가 달린 음봉 이런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업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할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예요. 오늘 이 종목도 또 급등을 두 자릿수 보여주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의견이냐면은 나 2차 전지 좋아해.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그 성장성 되게 좋게 봐. 그런데 이 회사도 적자고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 안 나오는 거 매한가지인데 왜 증권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내년 외형 성장은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시총 너무 높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왜 여긴 딴지를 거는지 실적이 둘 다 안 나오고 고퍼인 건 맞지 않나요? 라고 의견 주시거든요. 저는 뭐 논리는 같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미반도체, JYP엔터,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모두 마찬가지죠. 실적이 안 나오는 순간 다 급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동일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는 둘 다 단기 수급이 이끄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수급이 깨질 때까지는 그렇게 쉽사리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 뭐 136 얘기 많이 하잖아요. 1360이 많이 얘기해서 한 달 지나면 일정 부분 물량 나오고 3개월 지나면 물량 나오고 6개월 지나면 물량 나온다라고 했는데 첫 달을 일단 잘 넘긴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6개월 물량을 어떤 식으로 받아내느냐는 또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비싸고요. 네. 둘 다 비싸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증권사의 얘기와 상관없이 주가는 강세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종목 모두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둘 다 급락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논리를 같이 동일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결국 비싸면 팔아야 되는 거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 종목이 과연 적정 가격이냐 비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종목 모두 비쌉니다. 다만 주가가 오늘부터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겠죠. 워낙 단기 수급이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싸냐 비싸냐의 그 논리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쌉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그럼 업을 들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약간 새내기 주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또 거기에 좀 대표적인 주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이 강하게 또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단기 수급에 대한 그 가능성, 업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고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에코프로머티랑 같은 전략 세워야 돼요? 네, 저는 뭐 전략적인 접근에서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마 탄력 기준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시기적으로 또 물량이 나올 만한 지점으로 가면은 아마 단기 변동성은 좀 더 먼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다른 종목군들과 계속 괴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괴리를 계속 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테슬라나 알버말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뭐 커진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뭐 이 종목도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단기적인 전략 오늘은 어차피 뭐 내일 모레 정도의 전략을 보는 거니까 그런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두 종목 모두 업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과 투자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다음 장 업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4위는 그린 리소스예요. 아니 여기 1위부터 5위에서 지금 덕성 빼고 다 새내기 주니까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새내기주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린 리소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전 처음에 무슨 친환경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네.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도체 재료주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반도체에서 이제 어떤 재료를 하냐면 반도체 이제 8대 공정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서 실리콘을 깎아서 그 위에다가 마스크 얹어서 그다음에 노광 장비에서 그 그림을 그려 설계도를 그려 놓으면 설계도를 그린 위에다가 물질들을 입힌 다음에 깎아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깎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식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식각이 노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광도 EUV로 가면서 너무 세서 그 위에다 이제 펠리클을 예전에는 아르곤 같은 걸로 됐는데 이제는 그 위에다가 이제 물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NS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도 이제 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가 점점 강해지고 미세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서 반도체의 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한 10 정도만큼 깎아내야 되는데 네. 가스가 워낙 강하고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깎아내야 되는 걸 15, 20 깎아내게 되면 그러면 불량품이. 이제 불량품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코팅제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벌써 이 종목도 약간 기술 통례로 들어와서 올해 실적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2025년 실적을 밸류에이션해서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좀 측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상장했을 때 주가가 당일날 많이 올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했던 가격 자체가 비교적 피어그룹 대비해서 싸게 상장됐다는 평가가 증권사들부터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린리소스는 앞서 봤던 에코프로머티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일단 속해 있는 업황의 분위기나 지금 색이 좀 다르잖아요. 네. 최근 시장에서 그나마 좀 살아있는 또 그리고 많은 증권가에서 기대하는 주도주로는 반도체를 꼽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년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뭐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하거나 혹은 흑자폭을 늘리게 된다면 나름 나이스 타이밍에 상장한 거 아닌지요? 네, 상장 시기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저 위에 두 종목과의 결정적 차이는 시총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정도 올랐다고 해서 저 두 종목처럼 뭐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슈로 불러일으키기가 어렵고 그런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긴 어려운 종목입니다. 따라서 두 종목과 동일한 의견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종목이 그러면 피어그룹과 비슷한 밸류에서 거래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문제는 2025년 실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식각 공정에서의 코팅 공정이 이미 있는데 그 공정보다 더 앞선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중국 쪽 정도의 매출이 난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나 TSMC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 실적을 끌고 와서 거기 실적에서 밸류에이션 하니까 경쟁사인 뭐 QNC, 뭐 윌덱스 이런 종목보다 싸다라는 그런 논란이 나온 건데 네.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살짝 그 밸류에이션을 이미 넘었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 기준에서 과연 이 종목이 움직일지 단기 수급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들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게 2025년 실적이니까 만약에 실적이 한 번만이라도 미스가 나오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3나노, 5나노에 많이 그런 공정에 쓰일 거다라는 건데 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린 리소스의 경우에는 일단 기대라던가 성장이라는 모멘텀 확실히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에 이젠 더 이상 뭐 저평가 매력도 없고 동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없고 그렇다고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도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그린 리소스의 내일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 아까 원고를 받고 봤을 때는 뭐 10% 이상의 추가 급등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다운 의견을 드렸는데 네. 종가가 저렇게 끝났다면 뭐 내일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저께 급등으로 이미 경쟁사들과 비슷한 밸류까지 올라왔다. 경쟁사들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PR 1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종목은 지금 2025년도 실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10배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년도에 실적이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건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앞에 두 종목처럼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이 종목은 설사 뭐 제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견을 드리긴 어렵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업으로 바꿨는데 다운으로 그냥 할까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리소스가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와서 내일장에도 뭐 좀 추가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거나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운 의견, 틀리더라도 나는 다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수상한 종목 바로 신라젠입니다. 상한가에 갔어요. 보니까 그 팩사백의 신장암 안정성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그 임상 과정에서 그런 네.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뭐 임상 통과라고 봐야 되는 거면 유효성 입증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것도 혼자 팩사백 혼자가 아니고 네. 리네제론 파마시컬스의 약과 병용 투여했을 때 C그룹이 한 27%, D그룹이 한 17% 정도의 영향을 보여줬다. 근데 이 정도도 뭐 대단하다라는 평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것은 리네제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일단 나갈 수 있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선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팩사백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여러 가지 암과 관련돼서 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얘기에 시장이 이렇게 답답하다 보니까 뭔가 재료가 나왔을 때 단기 급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에 뭔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설사 주가가 더 오르고 리네제론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총 규모는 뭐 1조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투입하는 자금은 뭐 기껏 해봐야 몇백억 수준.
그다음에 또 단계별로 마일스톤대로 또 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임상을 시작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험난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리네제로 쪽에서 나오는 뉴스, 그다음에 이 종목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 그다음에 수급의 유입 강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지. 신라전은 아직까지 이제 과거의 충격이 워낙 강하게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하루의 강세가 추가 강세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 종목도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 이번에 팩사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병용과 관련해서 유효성을 입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팩사백이 아예 없던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은 좀 신라젠의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이게 꾸준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그래도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내일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하지만 네. 저는 뭐 단기적인 상승도 중요한데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물음표 부호가 많이 생기거나 네. 제 기준에서 제가 투자했을 때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함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네. 저는 설사 내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틀리더라도 다운 의견을 드릴 네. 수밖에 없다라고 신라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그린 리소스와 에코와의 신라젠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모두 업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 에코프로도 뭐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틀간 뭐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맞아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셀트리온에서 제가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올해 제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바이오 쪽에서 의미 있게 봤던 종목은 유한양행과 셀트리온 두 종목이었는데요. 반응이 없다가 일단 뭐 합병과 관련된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일정 부분 주가가 반등했죠. 근데 저는 합병한 이후에 합병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있었던 논란이 뭡니까? 셀트리온에게 영업이익률을 몰아줬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했을 때 이 종목의 마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0%대,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대, 셀트리온이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이 만약에 합쳤을 때도 비교적 한 30%가 넘는 높은 그런 이익률을 보인다면 네. 그러면 저는 PR 40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 종목의 밴드상. 그래서 그 정도의 밸류를 봤을 때는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여전히 산정해 볼 수 있는 수준이어서 뭐 오늘 주가 조정이 조금 나왔다면 오히려 위쪽에 상방 여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까지 셀트리온을 좋게 보느냐? 그렇지는 않고 저는 내년에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의미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기록한 종근당 정도를 내년도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은 아마 합병 이후에 실적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기 반등의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실적 기준 PR 40배가 한 19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기는 한데 네. 한 전 19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 그리고 같이 종근당, 한미약품을 눈여겨봐야 될 제약바이오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상한 종목은 김종효 이사와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